평생을 아껴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 떠나고 자식들 키우며 버틴 내 인생의 전부였죠. 그런데 단 한 사람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 사람은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한마디에 내가 다시 살아있다고 착각했죠. 이건 돈보다 외로움이 더 무서웠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빌라 2층에는 72살 강민숙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낡은 벽지와 70년대 가구가 그대로인 집이지만 그녀의 통장 잔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할 숫자를 보여주죠. 6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민숙 씨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모으는 일에 유난했어요. 25세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고 2년 뒤 둘째 딸까지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백화점 쇼핑을 다닐 때 그녀는 동대문 시장에서 떨이 옷을 샀고 남편이 회사 회식비로 10,000원을 쓸 때마다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에어컨은 사치였고 선풍기도 전기세가 아까워 틀다 말다 했습니다. 여름엔 부채질로 버텼고 겨울엔 내복을 2겹씩 껴입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민숙 씨의 절약 덕분에 빚 없이 아파트를 장만했고 2아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알뜰한 주부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민숙 씨 자신은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버텼을 뿐이었죠. 50대 중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새벽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을 때 민숙 씨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민숙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괜찮다. 울어봤자 아빠가 돌아오냐? 우리가 살아야지. 그 뒤로도 민숙 씨는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2억 원과 퇴직금 8천만 원을 꼼꼼하게 관리했고 자신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했어요. 아이들이 용돈을 보내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시 적금에 넣었습니다. 시장에서 1,000원이라도 깎으려 흥정했고 버스비가 아까워 걸어 다녔죠.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고 어느새 통장에는 6억이 넘는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숙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아이들 물려주기엔 아직 이르고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돈은 많은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숫자만 늘어나는 통장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민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 아파트 단지에는 손을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죠. 누군가는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숙 씨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꺼내 데웠어요. 식탁에는 그녀 혼자였습니다. 조용한 집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죠.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뭘 위해 산 걸까? 돈은 모았는데 추억은 없네. 민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가끔은 외식하고 여행도 가자고 했잖아요. 내가 그때 좀 들을 걸 그랬나 봐요. 남편이 떠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민숙 씨의 일상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서울 강남에서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꾸렸고 딸 수진이는 부산으로 시집을 갔죠.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사이였어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걸려왔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내 잘 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응 먹어. 그렇게 3분이면 통화가 끝났죠.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민숙 씨는 평소처럼 TV를 보다가 심심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딸이 가르쳐준 유튜브를 켜봤죠. 화면에는 온갖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요리, 운동, 트로트, 건강정보. 그 중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썸네일에는 기타를 든 중년 남성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BJ 은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옛날 노래로 추억 여행 떠나볼까요?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그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70년대 가요였죠. 민숙 씨가 젊은 시절 즐겨 듣던 노래였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민숙 씨의 가슴 한쪽이 저릿했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2살의 그녀와 28배 그 명동 다방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었죠.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노래 가사 같은 마음이에요. 민숙 씨는 얼굴을 붉히며 커피를 홀짝였었죠. 민숙 씨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은탁이라는 남자는 노래를 마치고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외로우신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제가 매일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이 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민숙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니.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그저 안부만 물을 뿐이었죠. 그날 밤 민숙 씨는 은탁의 다른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1개, 2개, 10개. 어느새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비록 화면 속 사람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위로가 됐어요. 다음 날부터 민숙 씨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은탁의 영상을 켰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빨래를 넣을 때도 청소할 때도 은탁의 목소리가 함께했죠. 그러다 보니 하루가 덜 외롭게 느껴졌어요. 저녁 8시 은탁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 민숙 씨는 설거지를 멈추고 화면 앞에 앉았죠. 실시간으로 글을 보는 게 더 좋았어요. 댓글창에는 수백 명의 시청자들이 인사를 나눴고 은탁은 하나하나 읽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은탁이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댓글로 인사해주세요. 민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입니다. 노래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응원합니다. 잠시 후 은탁이 그녀의 댓글을 읽었습니다. 아, 강민숙님 어서 오세요. 할머니시라니 더 반갑네요. 처음이시라니 영광이에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오세요. 민숙님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 순간 민숙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자신을 가족이라고 말해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그녀를 이렇게 반겨준 적이 없었어요. 민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치 10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잡벌되는 남자인데도 그의 목소리는 특별하게 들렸죠.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또다시 은탁의 방송을 켰습니다. 은탁의 방송을 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숙 씨는 어느새 그의 열혈 시청자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저녁 8시면 화면 앞에 앉아 방송이 시작되길 기다렸고 댓글창에는 항상 그녀의 아이디가 떠 있었죠. 은탁도 이제 민숙 씨를 알아봤습니다. 민숙님 오늘도 오셨네요. 그 인사 한마디에 민숙 씨는 하루를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탁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인 거 아세요? 46살이 됐네요. 특별한 선물은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별풍선으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제가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별풍선. 민숙 씨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반짝이는 아이콘이 보였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별풍선이 뭐냐? 딸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그거 인터넷 방송에서 쓰는 후원 아이템이에요. 돈 주고 사서 방송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왜요? 설마 인터넷 방송 보세요? 민숙 씨는 얼버무렸습니다.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뉴스에 나와서 전화를 끊고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별풍선 충전 버튼이 보였습니다.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여러 금액 옵션이 있었죠. 민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10,000원을 눌렀어요.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고 민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별풍선 10개를 은탁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방송 화면에 그녀의 아이디와 함께 별풍선 이펙트가 화려하게 터졌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화면을 수놓았죠. 은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강민숙님, 별풍선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 주시다니 너무 감동이에요. 민숙님은 제 방송의 진짜 가족 같은 분이세요. 이렇게 늘 함께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려요. 민숙님 덕분에 오늘이 더 특별한 날이 됐어요. 가족. 그 단어가 민숙 씨의 귀에 꽂혔어요. 그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000원이 아깝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주고 싶었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단 1,000원도 쓰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은탁을 위해서라면 달랐습니다. 그날 밤 민숙 씨는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으로 잠들었어요. 꿈에서는 은탁이 나타나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민숙 씨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민숙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별풍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00원, 그 다음엔 30,000원, 그리고 어느새 50,000원씩 보내고 있었어요. 은탁은 그때마다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특별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숙님은 정말 제 든든한 후원자세요. 민숙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할 수 있어요. 민숙 씨는 행복했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아직 6억 가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를 위해 쓰는 돈인걸. 석 달이 지났을 때 민숙 씨가 보낸 별풍선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어요. 은탁은 이제 그녀를 방송의 VIP라고 불렀고 가끔 개인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숙님 덕분에 오늘도 힘냅니다. 어느 날 은탁이 새로운 기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대요. 후원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거였죠. 민숙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은탁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그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숙 씨는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백발이 가득한 머리. 그녀는 오랜만에 화장품을 꺼냈어요. 딸이 몇 년 전 선물한 립스틱을 발라보고 옷장을 뒤져 제일 나은 옷을 골랐습니다. 20년 된 검은색 재킷이었지만 그나마 깔끔해 보였어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숙 씨는 이제 은탁의 방송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후원자가 되어 있었어요. 매주 10만 원씩, 많을 때는 20만 원까지 별풍선을 보냈습니다. 은탁은 그녀를 특별 시청자라고 불렀고 방송 시작 전에 항상 인사를 건넸죠. 민숙님 오늘도 오셨네요. 민숙님이 없으면 방송이 심심해요. 그 말 한마디에 민숙 씨는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을 가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먹는 모든 시간이 은탁의 방송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었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했고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탁의 방송만이 그녀의 전부였어요. 어느 날 아들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40대 초반의 준호는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회사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다고 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민숙 씨는 평소처럼 대답했죠. 그냥 똑같지 뭐. 나야 뭐 할 일도 없는데 건강하지. 준호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밑반찬 몇 개와 김치,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한 팩뿐이었어요. 엄마 이것만 드세요.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시지. 혼자 계시면 식사라도 잘 챙겨 드셔야죠. 민숙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까지.
밖에서 먹으면 비싸잖아. 준호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봤어요. 화면에는 은탁의 방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려요.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인터넷 방송이에요. 민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노래 듣는 거다. 심심해서. 준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혹시 보여드려도 될까요? 민숙 씨는 손을 뻗었지만 준호가 먼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별풍선 충전이 왜 이렇게 많아요? 300만 원이 넘게 결제됐는데요. 민숙 씨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는 더 확인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결제 내역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낭비하시면 어떡해요? 민숙 씨는 변명했습니다. 낭비가 아니다. 그 사람이 좋은 노래를 들려줘서 후원하는 거야.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후원이요? 엄마 이거 사기예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해줬다고 이렇게 돈을 퍼부으세요. 민숙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는 모른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데. 매일 내 이름 불러주고 나만 챙겨줘. 너희들은 명절에 나오면서 무슨 권리로 그러냐.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게 장사예요. 돈 받으려고 친한 척하는 거라고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말에 민숙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나도 안다. 근데 그게 어때서? 내 돈으로 내가 쓰는데 내가 왜 간섭하냐? 나는 평생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 없이 살았어.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냐? 준호는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아껴 모은 돈 그렇게 날리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민숙 씨는 돌아섰습니다. 나가라. 오늘은 내 얼굴 보기 싫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고 민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야. 은탁은 다르다고. 그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데. 그날 저녁 8시 은탁의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민숙 씨는 화면을 켰어요. 그날 이후 민숙 씨와 아들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민숙 씨는 짧게 받고 끊었어요. 괜찮다, 잘 있다, 신경 쓰지 마라. 통화는 30초를 넘기지 않았죠. 준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민숙 씨는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숙 씨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싸움 이후 더 깊이 은탁의 방송에 빠져들었어요. 이제는 하루에 2번, 아침 방송과 저녁 방송을 모두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별풍선도 점점 늘어났죠. 일주일에 10만 원씩 보내던 것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가끔은 은탁이 특별한 날이라고 하면 50만 원까지 보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을 때 민숙 씨가 보낸 별풍선은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5억 2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1억에 가까운 돈이 사라진 거였죠. 하지만 민숙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탁이 자신을 더 특별하게 대해준다는 느낌에 행복했어요. 방송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횟수가 늘었고 때때로 개인 메시지로 고마움을 전해왔습니다. 어느 날 은탁이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민숙님 항상 너무 감사해요. 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계속할 수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 안 될까요? 직접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숙 씨의 손이 떨렸어요. 은탁이 직접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한동안 답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타이핑했죠. 네, 좋아요. 언제 시간 되세요? 일주일 후 민숙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은탁을 만났습니다. 그날을 위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염색했고 백화점에서 50만 원짜리 옷을 샀어요. 평생 백화점에서 옷을 사본 적이 없었지만 이날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실제로 본 은탁은 화면보다 키가 작았고 얼굴도 화장기 없이는 평범했어요.
주름도 꽤 있었고 머리도 많이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민숙 씨에게는 그마저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은탁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숙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방송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 영광이에요. 민숙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영광이죠. 항상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커피를 마시며 은탁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여의고 혼자 자랐다는 것, 가수를 꿈꿨지만 번번이 오디션에서 떨어졌다는 것, 그래서 40대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는 것. 민숙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힘든 사람이었구나. 은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방송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좋은 마이크랑 카메라를 사면 더 좋은 음질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민숙님께서 투자 생각 없으세요?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배로 돌려드릴게요. 민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탁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면 될까요? 은탁은 미소 지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부담되시면 괜찮습니다. 민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도와드릴게요. 집에 돌아온 민숙 씨는 곧바로 은탁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루 종일 은탁의 방송만 기다렸고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시장도 안 가고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집안은 먼지가 쌓여갔죠. 오직 은탁의 방송 시간만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5억 2천만 원이었던 잔고가 어느새 4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1억 2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민숙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탁의 방송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것이 유일한 행복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딸 수진이가 갑자기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민숙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내 오빠가 오버하는 거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수진이는 엄마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별풍선 충전 내역이 끝없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6개월만 해도 700만 원이 넘었죠. 총액은 1,5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 다 내고도 남아요. 엄마 정말 정신 좀 차리세요. 민숙 씨는 화를 냈어요. 너희들은 몰라.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매일 나를 챙겨주고 위로해줘. 너희들은 1년에 몇 번이나 오냐. 은탁은 매일 나를 만나러 와. 수진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 엄마 돈만 노리는 거예요. 제발 깨어나세요. 하지만 민숙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은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가족이 자꾸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요. 은탁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가족이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해요. 사람들은 진심을 몰라봐요. 민숙님은 제가 지켜드릴게요. 힘내세요. 그 말에 민숙 씨는 다시 확신을 얻었습니다. 역시 은탁만이 자신을 이해해주는구나. 다음 날 그녀는 또 200만 원을 보냈어요. 은탁은 방송에서 크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숙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하지만 2주일 후 민숙 씨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탁의 방송에서 다른 여성 시청자가 등장한 거예요. 닉네임은 햇살이었고 그녀도 엄청난 금액의 별풍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탁은 햇살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햇살님 오늘도 감사해요. 햇살님은 정말 제 방송의 빛이에요. 민숙 씨는 질투가 났어요. 댓글을 남겼죠. 은탁님 저도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은탁은 햇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햇살님 오늘 별풍선 300만 원 정말 감사해요.
햇살님은 최고예요. 300만 원. 민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낸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날 밤 민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최고 후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다음 날 그녀는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탁의 반응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민숙님도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뿐이었죠. 그리고 다시 햇살에게 집중했습니다. 민숙 씨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은탁은 자신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죠. 은탁에게 자신은 그저 돈을 주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민숙 씨는 은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낸 돈 돌려주세요. 저는 투자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탁님이 성공하면 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은탁의 답장은 차갑습니다. 민숙님, 그건 후원이지 투자가 아니에요. 방송할 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별풍선은 자발적인 후원이고 환불은 불가능하다고요. 제가 언제 돈을 돌려드린다고 약속했나요? 오해하신 것 같네요. 그 순간 민숙 씨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3일 동안 민숙 씨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저 천장만 바라봤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억 5천만 원. 6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평생을 아껴서 모은 돈이 1년도 안 되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넷째 날, 준호가 열쇠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수진이한테 연락받았어요. 대답이 없자 준호는 직접 문을 열었죠. 거실은 어두웠고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민숙 씨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민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말이 다 맞았어. 나 정말 바보 같지. 평생 모은 돈을 1년도 안 돼서 날려버렸어. 준호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누구나 외로울 수 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숙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평생 돈만 모았어. 너희 아빠랑 여행 한 번 안 가봤고 맛있는 것도 안 먹어봤어.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번 안 사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뭐가 남았냐? 돈만 남았지.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냐? 아니더라. 오히려 외로움만 더 깊어졌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이름 불러줄 때가 제일 행복했어.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나는 그냥 외로웠던 거야. 돈보다 무서운 게 외로움이더라.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이제부터라도 엄마 곁에 더 있을게요. 민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엄마가 어리석었던 거지. 사람이 그리우면 가족한테 말했어야 하는데 혼자 끙끙 앓다가 이 꼴이 됐네. 그날 저녁 수진이도 부산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준호가 주문한 배달 중국집 짜장면이었지만 민숙 씨에게는 평생 먹어본 것 중 제일 맛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식사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내가 자발적으로 보낸 돈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을 거야. 그냥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자. 엄마가 배운 게 있으니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숙 씨의 삶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은탁의 방송 알림을 차단했고 유튜브 앱도 삭제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을 거예요.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찾게 됐고 은탁의 목소리가 그리웠죠.
하지만 참았어요. 그 대신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민숙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아들과 손자를 만났고 한 달에 1번은 딸이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손자 손녀들과 공원을 산책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민숙 씨는 조금씩 깨달아갔어요. 어느 봄날 민숙 씨는 오랜만에 옷장을 정리했어요. 구석에서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아이들. 결혼식 사진도 있었고 아이들 돌잔치 사진도 있었죠. 사진 속 민숙 씨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웃고 있었어요. 남편도 웃고 있었고 아이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구나. 민숙 씨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맨날 외식하자, 여행 가자 그랬던 이유. 돈보다 추억이 중요하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죠. 미안해요. 그때 좀 더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당신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숙 씨는 영정의 손을 얹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죠. 앞으로는 제대로 살게요. 아이들한테도 잘할게요. 그날 오후 민숙 씨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다음 주말에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여행 갈까? 내가 낼게. 엄마가 평생 아껴만 살았는데 이제 좀 쓰면서 살고 싶다. 준호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요? 좋죠. 어디 가실 건데요? 어디든 좋아. 가족들이랑 함께면 어디든. 바다 갈까? 아니면 산. 너희들이 정해봐. 민숙 씨는 웃었습니다. 통장에는 아직 4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돈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혼자 쌓아두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돈. 추억을 만드는 돈. 다음 주 토요일 민숙 씨는 아들 가족, 딸 가족과 함께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1박 2일 여행이었어요. 바닷가 펜션을 빌렸고 근처 횟집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민숙 씨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었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바다를 보며 회를 먹고 손자 손녀들과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민숙 씨는 평생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운 얼굴이셨는데. 민숙 씨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옆에 있어서 그래. 엄마는 바보 같았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도 모르고 평생 돈만 쫓아다녔네. 준호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행복하시면 돼요. 우리가 더 자주 올게요. 민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밤이 되어 민숙 씨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별이 반짝였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이제 엄마 제대로 살 거예요. 아껴만 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추억 많이 만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또 여행 가요? 이번 여행 너무 재밌었어요. 민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달에 또 가자. 할머니가 가고 싶은 데 많거든. 제주도도 가보고 싶고 설악산도 가보고 싶고. 그날 밤 민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60이 넘어서야 배웠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외로움이고 외로움을 이기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라는 것을. 돈은 많이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숙 씨는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꽃향기가 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도 진짜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진짜 소중한 거더군요. 여러분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